안녕하세요. 꾸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를 움직였던 건 바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올라와 주었는데요. 어제는 특히나 가스와 네온 같은 중국계 코인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추아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항상 근황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주말에 좀 바쁘시지 않았어요? 근데 네. 요즘 시장이 조금 이제 갑자기 펌핑이 강하게 오고 네. 그런 말씀해주신 대로 좀 중국계 코인 위주로 좀 상승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책상 앞을. 맞아요. 책상 앞을. 역시 네.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시다. 네. 역시 중국 코인 하면은 또 추아님께서 분석을 확실히 해주시니까 그렇죠. 확실히 펌핑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트코인 골드도 가지고 네.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뭐 네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너튜브 통해서 보신 분들은 좀 그전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 역시도 10% 이상의 상승이 다 있었어서 와, 진짜요? 네, 총 합치면 거의 진짜 100% 정도에 가까운 그런 네. 수익이 주말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추아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말간의 상승이 좀 컸나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가스의 상승이 네. 우선 가장 컸고 근데 아. 가스를 매수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가스가 조금 시총이 작아서 그거를 좀 같이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다른 무거운 거를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앞을 떠날 수가 없어서 진짜요? 역시 주말에도 일하시는 추아님인데 그래도 뭐 바람 좀, 쐬러는 바람 좀 쐬러 가죠. 가셨어요? 네.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요? 오고. 어떤 거 드시고 오셨어요? 저 이천에서 쌀밥 네. 먹고 왔어요. 와, 맛있었겠다. 다음에 저랑 같이 가는 걸로. 좋아요. 같이 가요. 같이 네. 가시면 수익도 같이 가시고. 좋습니다. 수익도 같이 또 초아님의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거시경제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초아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떤 또 재밌는 얘기 가져오셨나요? 아무래도 좀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우선은 거시경제 원래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방송의 시작이 보통은 이제 차트 분석을 먼저 했었는데 그걸 아래로 내렸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전을 좀 살펴본 다음에 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바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떤 이유로 시장이 좀 급등락이 있거나 급락이 있거나 급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경제 관련 주요 일정들을 같이 보실 건데 사실 저번 주에는 경제 관련해서 이제 거시적인 이슈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GDP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3년임이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당대회가 종료가 됐는데 근데 3년임이 좀 확실시 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국의 상황이 사실 좋지 못했던 것은 다 알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2.6%의 GDP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 분기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이제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를 하겠죠. 당연히 15년 동안 연임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의 좀 기대치에 부합을 하게끔 이제 그런 부양책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만큼 이런 국가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부양책을 좀 많이 쓰고 그전에도 항상 어려웠을 때마다 돈을 풀면서 좀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중국이 좀 돈을 좀 뿌릴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계 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덕분에 지금 중국계 코인의 펌핑이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유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만 통일의 무력 사용을 포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때 기대를 많이 했던 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만에 이제 무력 사용을 한다는 뜻으로 좀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 그것 역시 이유가 이제 중국이 지형적인 이유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대만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태평양과의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중국의 입장은 사실 이제 사실 물이 없어요. 중국이 이제 바다가 가깝지가 네. 않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럼 이제 바다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대만의 이제 그런 GDP도 사실 중국의 2배여서 네. 그래서 좀 탐을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같이 지켜보셔야 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GDP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싶은데요. 원래 마이너스 2.6%였거든요. 저번 실제 예측치가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측치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3.9%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3.9% 오른 거면 지금 거의 5% 넘는 6%에 근접하는 수치가 한 분기 만에 올랐다. 3개월 만에 그렇죠. 올랐다고 이제 계산이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지금 당대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어쨌든 내비치면은 우리 당 맞아요. 지금 집권당이 굉장히 굳건하다. 우리가 경제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게 내보낸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의 추측해보는데 초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전 예측치가 사실 3.5%였는데 3.9면은 거기에 네. 0.4포인트나 상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도 상회한 것인데 굳이 이것을 미뤄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GDP 발표가 원래 오늘이었으면 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생각해보면 사실 원래 발표 예측이 나오는 날이 이제 저번 주였잖아요. 네, 저번 주 맞아요. 월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미룬 다음에 그것도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발표를 이제서야 한다는 게 사실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의 좀 뜻을 내비친 것 같아요. 중국의 뜻이 어쨌든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우리의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드렸던 부양책이나 좀 네. 전체적으로 중국이 뭐 이제 계속 말하는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힘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좀 중국 측에서는 이런 자금의 흐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인 쪽으로 좀 자금의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중국도 어쨌든 계획적으로 이뤄지겠죠. 자기들의 그런 중국몽의 계획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좀 미국을 좀 위로 뛰어넘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철저하게 있을 것 같은데 좀 플랜이 있나요? 중국도?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중국이 진짜 제가 하나 리스펙하는 게 중국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러시아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 지금의 사태 네. 역시도 2015년에 지금 5.1 협정을 맺은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수순이 정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네. 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뭐 사람들이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뭐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동일하죠. 네. 달러를 뭐 해치기 어렵겠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중국은 사실 그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랑 식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도 이제 좀 그랬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좀 괜찮다. 지금 뭐 만족한다 이런 행동이 없었고 거의 네네. 대부분 중국이 이제 뭐 세계에 이제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그리고 달러를 왜 굳이 더 써가지고 이제 그걸 원유를 이제 결제를 그걸 달러로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내비치고 있고 생각해 보시면 페트로 달러로도 이제 좀 결제를 해보려고 했었던 행동을 네, 했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위안화로 바꾸는 작업들도 했었지만 좀 반응이 좋지 못했었죠. 그 네.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CBDC를 발행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고요. 또 같이 살펴볼 뉴스가 있는데요. 네네.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이 계속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공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런 방송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이제 다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중간 선거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네. 있는데 지금 사실 그 공화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외부로 이제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대만이 올해 침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년임이 되면서 중국이 좀 이런 욕심들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 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를 정책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스틴 선이라고 트론의 네. 이제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겉의 표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부 지하 자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미국과의 싸움에서 좀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것 네네. 역시도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거의 증거로서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죠. 이제는 좀 오를 수 와,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조아님의 말씀은 우선 미국의 중간 선거가 2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아직 미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또 이런 금리의 흐름을 좀 내부에 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 중국 쪽으로 적을 두면서 자꾸만 그러한 초점을 좀 옮겨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조금 내부 결속력을 다지면서 외부에 이렇게 적을 둔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걸 뭐 반가워하겠죠. 어쨌든 미국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중국은 미국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국이 사실 네. 미국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EU 유럽연합 자체에도 지금 뭐 누가 총리가 사임을 한다든지 그런 네.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역시도 지금 이제 총선거 기간이 거의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지도 체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가 또 문제다. 또 전쟁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은은하게 좀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 전에 이제 펠로시가 대만 갔을 때 역시도 그때가 거의 역대 최저점에 그런 그죠. 사람들의 지지율을 보여줬을 그죠. 때 그때 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문제가 많으면 결국엔 시장 자체에 문제가 많으면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결속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해주려는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래소들에서도 예전에는 참 반감기라고 하죠. 상승장이 뚜렷할 때는 확실히 거래소에 그런 수익들이 엄청 났잖아요. 특히나 그쵸. 업비트도 사옥을 지금 신사옥으로 옮기면서 그때 거래했던 그 거래 대금과 또 피라고 하죠. 수수료를 좀 많이 벌어들인 것 같은데 요즘엔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장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거래소에서도 방안을 좀 내비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뭐 거래 수수료를 우리가 좀 줄여줄 테니 좀 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시점이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래 수수료로 보통은 이제 수익을 많이 얻었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지금 많이 줄었겠죠. 줄어서 힘든 상황이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1,100명을 동시에 해고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수수료 인하를 결국에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저번 주에 USDC로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7월 달부터 바이낸스는 수수료를 폐지했거든요. 전체적인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수료 폐지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하는 건 이런 코인베이스의 뉴스 그리고 바이낸스의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인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에 돈이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티가 난다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아, 정말요?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코인의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게 네. 이제 자기들이 밀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아, 네.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 코인베이스가 USDC를 왜 USDC만 꼭 집어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폐지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원래는 USDT 테더의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점유율이 70% 지금도 70% 이상이긴 하지만 네. 원래는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냉전이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모습 역시도 거래소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네. 사실 중국 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자주 드렸고 맞아요. 이제 그래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같이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들이 보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뭐 투자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1200%가 증가했다 이런 네. 말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투자처로 삼았던 게 중동 아프리카 플러스 브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증권사를 인수하고 시장을 공략한다고 말을 한 지가 이번 연도 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계속 브라질 쪽에 좀 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저번 주 뉴스예요. 네. 테더가 브라질 ATM에서 이제 그런 예치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그런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게끔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근데 ATM에 24,000대가 지원이 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브라질 자체에서도 이제 얼마나 또 투자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브라질에서도 250% 정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2달 만에.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확실히 좀 근데 보여줘요. 브라질 국가에서도 좀 밀어주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ATM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된다면 결국 거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은 이제 국가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사실 브라질 국가 자체가 브릭스로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네. 좀 많이 친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테더인 이유가 하필 왜 또 테더일까? 이것도 사실 중국과의 연결 관계가 관계가 있다.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USDT가 7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 측은 아무래도 미국 거래소이고 따라서 테더를 좀 경쟁하기 위해 USDC의 거래소 수수료를 없애는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죠. 플러스로 네. BUSD라고 네네. 이제 바이낸스가 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입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실 건데 네. 이 BUSD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노란 색깔이 지금 BUSD고 이 네. BUSD의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게 USDC의 모습이거든요. USDC는 또 이게 좀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이것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제만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가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이제 이 거래소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고 지금 하는 행동들 자체가 좀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거 네. 역시도 좀 신냉전과 관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면 일단 거래소 수수료를 낮추면서 또 USDC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올리려는 미국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거 사실 뭐 총싸움은 아니겠지만 우리 그 뒤에서 이런 암호화폐 세력 싸움이 확실하게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인 것도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체크를 같이 네.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잡코인들이 오르냐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시총이 무거운 것들이 가주면 좋은데 이런 시총이 작고 1,000억 미만의 것들이 자꾸 이런 강한 50%씩 펌핑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수수료 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나 그래요? 네.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이런 거대한 이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 거래소들이 1년 새 수수료가 50%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와, 한국은 반년 동안 0.01%의 변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사람들의 유동성이 당연히 빨려 들어가겠죠. 그쪽에는 맞습니다. 이제 거래할 때 이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코인들의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사실 좀 많이 들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 투자자 분들이 굳이 거래소에 이제
여기 바이낸스에 하면은 이제 없는데 수수료가 없는데 네. 이런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던 거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좀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무거운 것 위주보다는 이제 좀 가벼운 것들 위주로 상승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좀 사실 문제가 그런 것들은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매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네. 같이 짚어드릴 수가 없었던 게 그런 뭐 300억짜리 이런 시총이 가벼운 것들은 사실 매수 매도의 그 호가가 또 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혼자 진행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좀 웬만하면은 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네. 거를 좀 매수해보는 그런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커플링 매매라고 해서 가스, 네. 예를 들어 가스라고 한다면 네. 가스는 중국계 코인이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코인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스가 오르면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은 천천히라도 오르겠다. 이런 좀 신호탄 같은 거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코인으로 같이 거시경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소식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들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좀 기대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애플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테슬라도 저번 주에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네. 때 테슬라의 모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 차량이 만들어지는 대수보다 인도량이 굉장히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평상시보다 당연히 생산 대수도 많아졌지만 네. 인도량은 사실 더 많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테슬라는 이제 한 분기의 실적을 꽉꽉 채우는 모습을 보일 때 배송으로 조정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내수에 대한 이제 그런 판매를 좀 나중에 하고 이제 유럽에 대한 판매를 좀 빨리 하면서 애매한 기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차량 대수를 좀 늘리는 미루거나 걸로? 미루거나 좀 앞으로 당기거나 이런 방식을 하면서 실적을 채워왔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만들어진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일체 완화하겠다. 그래서 정해진 걸로 그냥 이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네. 차량이 만들어진 것보다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배송에 좀 문제가 네. 있었던 거고 이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번 주의 화면이에요. 저번 주에 실적에 대한 이제 화면인데 예측치가 매출의 예측치와 주당 순이익의 예측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주당 순이익은 높아졌죠. 왜냐하면 차량 판매 가액이 올라서 네. 차량이 거의 5천만 원 하던 게 8천만 원 가까이 또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이런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하나를 하면 26%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올랐죠. 그래서 예측치보다 순이익은 올랐지만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매출이 좀 줄은 거죠. 매출이 줄은 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송의, 배송의 문제. 네. 배송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매출이 어닝이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건 이거죠.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 이 테슬라의 모습인데 테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올려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트위터를 또 뭐 매수를 한다, 뭐 이제 인수를 한다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사람들의 좀 생각이 그렇지가 못하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 테슬라가 일주일 정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죠. 희망이랑 이제 네. 그런 투심을 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좋은 이제 매출이 또 이런 상황에서도 발견을 했었다면 사실 시장에 큰 거시적인 이슈가 없었어요. 저번 주도 없었고 맞아요. 이번 주도 없기 때문에 크게는 없죠. 그래서 뭐 FOMC가 있는 것도 아니고 CPI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실적 발표에 굉장히 곤두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아웃 기간 기억하시나요? 블랙아웃 네, 기간. 살짝 기억이 나는데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은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힌트도 맞아요, 주지 맞아요.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달력을 지금 네. 같이 볼 건데 지금 FOMC가 2일에 있죠. 그래서 네, 그 맞아요. 금리 인상 2일에 있어서 이 전후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서 이런 기간에는 당연히 실적 발표에 그리고 아니면 거시적인 그런 이슈들에 네. 이제
당연히 눈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지금 또 매수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거고요. 네. 이런 테슬라의 모습이 사실 이런 투심적인 측면에서 지켜보는 게 맞았고 만약에 테슬라가 또 이번에도 남은 비트코인에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네. 진짜로 시장에는 정말 큰 충격이 문제였겠지만 오겠죠. 네. 그래도 좀 덜했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그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확실하게 테슬라는 조금은 어닝 미스가 났지만 다른 기업들 보면 한 70% 이상 계속해서 예상치가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흐름은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도 만약에 겹치면서 실적들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증시가 사실 75bp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또 예상치대로 자이언트 스텝 나와주고 실적 괜찮다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다음 주에 네. 이번 주에 경제 일정이 사실 네.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같이 이제 보실 분들은 이거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지켜봐야 하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랑 제조업 지수, 오늘 네. 발표나는 제조업 지수랑 이제 28일 날 발표되는 PCK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그런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인데 네. 근데 같이 또 체크해 보면 좋은 게 75bp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장이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95% 이상이 75bp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수들 발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좀 이제 좀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라든지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예측치랑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맞아요. 50bp가 나온다든지. 그럼 당연히 반영은 75bp가 됐는데 50bp가 된다면 그럼 단기간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원하는 것들이 결국엔 지금은 좀 부실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좀 부실한 모습들을 좀 잘 못 보여줬고 오히려 네. 이제 실적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테슬라 같은 건 너무 높았죠 예측치가. 네, 맞아요. 예측치가 매출이 거의 90% 이상 상승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좀 어려웠겠죠. 그냥 어려웠지만 그것을 좀 채우는 모습을 또 보여줬더라면 그게 네. 약간 희망으로 작용이 또 됐던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아직도 좀 제조업이 좀 견제하다. 그죠. 그런 이제 좀 반응을 좀 이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24일 날 제조업 지수가 50에 좀 가깝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27일에는 GDP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에 한 번씩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전과 전전은 이제 2번 정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이번에 좀 낮게 나왔어요. 고용지표 항상 좀 든든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용이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고용이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죠. 아니 네. 이렇게 경기가 금리 인상을, 불안정한데 고용은 좋다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강하게 또 금리 인상할 그죠. 것이다라는 아직 좀 버텨준다는 거를 시장에 알리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고용 지표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조금은 부실해져야 되고 약간의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그 미세한 경기 침체가 네. 조금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올려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상치랑 조금씩 엇나갔던 거죠. 네. 근데 막 말씀해주신 대로 뭐 과하게 엇나간 적은 없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런 예측치보다 상소하게 엇나가면서 그런 상승의 재료로 사용될 것들이 좀 줄었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이 테슬라의 어쨌든 이런 모습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의 재료로 사용이 못 됐으니까 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네. 거의.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아요. 거의 시총의 25%를 차지해요. 나스닥에서.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어떤 이제 모습들을 좀 취해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테슬라랑 애플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럴 것 같았는데 사실 시장은 좋게 나올 거라 얘기했지만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했었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예측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맞아요. 인물이라서 뭔가 그런 문제가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아, 했지만 네. 애플은 사실 핸드폰에 그런 아이폰 14가 나오기도 네. 했고 새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슷한 문제로 네. 그런 방금 전에 그런 테슬라랑 비슷한 문제로 만약에 좀 그런 배송 문제나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네, 하면? 공급의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네. 그런 제조업이니까 그런 것들에 차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에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 예측치와 또 조금 사소하게 다르게 나오면서 네.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이 잘 나오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특히나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수나 이런 실적 발표, 특히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부에서 추원님이랑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펴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싸움들이 또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배워봤고요. 우리가 2주 뒤에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또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우리가 실적 발표에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